자, 그래. 오늘은 수열부터 해서 시그마까지 쫙 정리를 하고, 근데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도 풀면서 어떻게 이걸 써먹느냐에 좀 초점을 두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하기 전에 수열부터 해봐요. 수열.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런 거야. 자, 1이 있고, 그 다음 3이 있고, 5가 있어.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지, 숫자가? 그렇지, 7이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예측을 할 수 있어. 왜냐면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수를 나열하는데 무작정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하면은 그게 수열이 되는 거야. 맞지?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수를 나열했다는 뜻인데 어떻게 나열했다? 규칙이 있게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크게 등차 수열을 배우고 그다음 등비 수열을 배운단 말이지. 근데 수열의 종류는 등차 아니면 등비가 아니라 수열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집합이 있다면 그 안에 등차가 한 요 정도 가지고 있고 등비가 한 요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수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만 배운다 이거지. 그렇죠? 자, 이때 수열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수열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an을 쓰지. 그럼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수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n이 바로 n번장이 되죠. 또는 얘를 일반항이라고도 불러. 자, 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자, 맨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있는 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있는 게 세 번째 항, 그치? 그래서 n번째 있는 거, n번째 있는 게 n번째 항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1, 3, 5, 7, 9, 11, 13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2n-1.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자고. 이 n번째 항 같은 경우는 n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항이 나와요. 첫 번째 항 1이 나오게 하려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1을 넣어주면 첫 번째 항인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인 3이 나오게 하려면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된다고. 2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n번째 항 또는 일반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랑 좀 성질이 비슷하냐면 우리가 앞에 함수에서 배웠던 fx하고 성질이 좀 비슷해요. fx도 봐봐. x에다가 1 넣어주면 그 1에 해당하는 y값이 튀어나오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튀어나온다 이거야. 우리 함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선생님이. 입력하면은 출력값이 몇 개 튀어나와? 한 개 튀어나오지. 이거 수열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n에다가 3을 넣었어. 그럼 숫자가 몇 개 튀어나와야? 한 개가 튀어나와요. 세 번째 항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일반항은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던 fx, 그치? 요 놈하고 성질이 똑같아. 똑같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fs 같은 놈은 정의역이 어땠냐면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어. 그치? x가 1도 될 수 있고 루트 2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그치?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고 그 다음 공역도 모든 실수였어. 그치? 그런데 이 수열에서 an에서 이 n은 항상 실수여야 되나? n이? 자,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지. 2.5번째 항 있어, 없어? 없죠? 마이너스 두 번째 항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n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자연수만 되겠지. 그러니까 이 n은 자연수만 가능해. 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이런 것도 표현을 할 거야. A0. 0도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굳이 마이너스 1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AN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자연수야. 그런데 공역은 실수가 돼요.
공력은 실수가 돼.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다 이거지. n에다가 1 넣어주면은 값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10 넣어주면 10번째 항 한 개 나와. 11 넣어주면 11번째 항 한 개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3n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집합기호로 n에 대한 식을 닫아버리면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수열이야. 그리고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3n 제곱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바로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다른 말로는 일반항. 우리가 fx를 가지고 함수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만약에 fx가 2x다.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 이렇게 쭉쭉쭉 가는 함수를 이렇게 뭐 한 거야. 대표적인 문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함수식이라 부르는데 이 일반항 3n제곱 마이너스 1도 있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대표적인 문자 한 개, n에 대한 식으로 함축해서 표현했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항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일반항이에요. 그치? 자, 됐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안에다가 n번장을 넣고 양옆에 뭘 쓰자? 집합기호를 쓰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놈 자체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수열 자체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이다 이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뭘 찾고 싶냐면은 10번째 항을 찾고 싶어. 이 수열의 10번째 항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3 곱하기 10의 제곱 빼기 1이 되겠지. 자, 10의 제곱 100일 거고 100에다가 3 곱하면 300에서 1을 빼주니까 299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n 대신에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항 번호를 대입하면 그 항 번호에 대응하는 수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제 요런 기호를 한번 좀 볼게. 자, 집합기호가 있고요. 2배의 an 마이너스 3배의 bn이야. 자, 똑같아.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 전체가 뭐예요? 수? 에? 뭐 반지름? 뭐?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밑줄 친 거. 이 전체가 의미하는 거. 자, 위에서 봐봐.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어?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밑에 지금 눈 안 보여?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저기 한글 안 보여요? 저기 밑에. 그래, 수열이라고.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얘 전체가 의미하는 게 수열이었잖아. 맞지? 봐봐. 방금 했는데 까먹죠? 자, 보라색으로 빛을 친 이 부분 전체가 뭘 의미한다고? 수열. 이거 전체가 수열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2배의 an 빼기 3배의 bn은 뭘 의미한다? 자, 다시 위에 거 비교해보자. 자, 여기 안에 있는 집합기호 안에 있는 3n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참, 이 전체가 수열이라고요, 니마. 진짜. 3n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그렇지, n번째 항 또는 일반항이라고. 자, 똑같아. 밑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이거 전체가 의미한 게 뭐였다고? 수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2배의 an 빼기 3배의 bn이 의미하는 거 뭐다? n번째 항이야, 얘가. n번째 항. 자, 선행을 있잖아. 이상하게 한 애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AN은 n번째 항이에요. AN은 일반항이에요. 이런다고. 아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문제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수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n에 대한 식이 n번장이지 n이 n번장이 아니야.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an을 n번장으로 많이 쓰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죠? 말인지? 우리가 함수 표현할 때도 fx를 많이 썼지? 그치? 근데 fx만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fx 말고 gx도 있고 hx도 있고
fx 플러스 hx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함수가 맞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an, bn 다 n에 대한 식인데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뭘 만들 수 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요놈 전체가 n번장이 되는 거야. 이 수열에서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요 2배 an 빼기 3배 bn 전체가 n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일반항이다 라고도 부르지. 자, 좋아. 여기서 이제 이 수열에서 나는 뭘 찾고 싶냐면 5번장을 찾고 싶어. 5번장 찾고 싶으면 n다가 얼마 넣어주면 되겠어? 그래, 5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2배의 a5 빼기 3배의 b5. 얘가 이 수열의 몇 번장? 5번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수열,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 쉽다, 이제. 자, 집합기호 있고요. 4배의 n-1이야.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수열, 그 안에 있는 4n-1이 의미하는 게 이 수열에 대한 n번장 또는 일반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수열에서 10번장을 찾고 싶어요. n에다가 얼마를 넣자? 10을 넣자 이거야. 자, 이건 약속이야, 약속.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수열이라고 하는 걸 요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죠. 전체를 뭐라 부른다? 집합기호까지 포함해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자라고 여기가 약속을 한 거고, 그 집합기호 안에 있는 n에 대한 식 전체를 이걸 n번장이라고 약속합시다 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써먹으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특히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수열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아까 전에 썼는데 또 써지. 1, 3, 5, 7, 9, 11, 13, 15. 자, 이렇게 쭉 나열되는 수열, 요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얘가 등차 수열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등차 수열이 무슨 뜻이냐? 수열하고 등차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건데, 등차에서 이 등자가 우리가 많이 봤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등호라고 읽죠? 등호.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이 있어. 등호는 그 등자가 같을 등자야, 한자에서는. 그 다음에 이 차는 우리가 뺄셈 할 때 4와 3의 차는 얼마인가요? 이게 차라고 부르지? 그 차야. 뺀게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뺀게 같은 수열이야. 그럼 어떻게 뺀게 같냐? 자, 3에서 1을 빼면 2, 5에서 3을 빼도 2, 7에서 5를 빼도 2, 9에서 7을 빼도 2, 11에서 9를 빼도 2, 13에서 11을 빼도 2, 15에서 13을 빼도 2가 되지? 자, 앞에 거에서 바로 뒤에 걸 빼니까 뭐가 되겠더라? 같더라 이거야, 이게. 뺀게 같더라 이거야. 이 뺀게 같은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되죠, 말인지? 자, 그럼 얘를 기호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an 플러스 1 빼기 그 바로 뒤에 거 an이 뭐로 같다? 어떤 숫자? 상수 하나로 같더라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이 차이지. 이것들이 다 차이야. 이 차이가 다 어때? 다 똑같지?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공차라 불러요. 그치?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이걸 공차라 부르고, 이 공차들을 수학적 기호로는 D로 많이 써. 알파벳 소문자 D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D의 항을 뺀 게 뭐랑 같더라? 공차인 D랑 같다. 이런 수열들을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 자,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공차입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자, 2를 더했더니 3이 되고, 3에서 2를 더하니까 5가 되고, 2를 더하니까 7 되고요. 더하니까 9 되고, 더하니까 11 되고. 공차를 계속 더해서 나가는 수열이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되니까지?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 등차 수열일 때 두 번째 항. 맞니?
자,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니까 뭐가 나온다?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제 이 A2하고 여기 있는 A2하고 서로 같은 A2지. 그래서 여기는 A 대신에 A1 플러스 D를 대신 대입해주면 세 번째 항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항 더하기 2배의 D.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A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네 번째 항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더라 이거야. 자, 위에서 봐봐. 1에다가 이 공차를 두 개 더하니까 세 번째 항 나오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니까 네 번째 항. 공차를 네 개 더하니까 다섯 번째 항 나온다 이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잘 봐.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겠지? 6개 더하면 되겠죠. 잘 봐. 세 번째 항은 2개, 네 번째 항은 3개 더하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하면 되는 거야. 자, 규칙 알겠니? 자, 봐봐. 수열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수열에 대한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래서 있잖아. 수능 문제에서 수열 문제가 나오면 다 규칙 찾기야.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야. 이 등차 수열도 몇 개 나열해 보니까 어때? 저런 규칙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볼게. 자, 세 번째 항을 첫 번째 항 더하기 2D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4D라고 볼 수 있어. 이제 난 뭘 해볼 거냐면은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볼 거야. 자,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은 A1이 날아가 버려. A1이 날아가 버리고 4D에서 2D를 빼니까 2D만 남지. 등차 수열에서 항과 항을 빼버리면 뭐가 남더라? 공차만 남더라. 공차만 남더라. 라고 하는 거.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안 돼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빼면은 뭐가 남는다? 공차가 남는다 이거야. 근데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니까 몇 차? 몇 D? 2D. 공차가 두 개 남지? 그러면은 열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은 몇 D가 남을까? 그래, 8D가 남는다고. 8D. 그치? 이런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에 대한 성질을 조금 좀 뭐랄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해둬야 돼. 그러면 있잖아 문제가 엄청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자, 이제 몇 가지 더 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이지. n번째 항. 자, 아까들 봤듯이 알겠지만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개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개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 개 더한 거야. 그러니까 공차를 있잖아 항 번호보다 한 개 적게 더하면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n번째 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되겠어? 그렇지. 항 번호보다 한 개 적게. 그러니까 항 번호가 지금 n이니까 n보다 하나 적은 n-3번.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그래요. 정말. 근데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AN 구하는 방법이 이거다. AN 구하는 방법이 이거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이 기준인 거고 그 첫 번째 항에서 뭐를 계속 더해 나간다? 공차를 더해서 나가는 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지. n번째 구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이걸 한정 지어주는 건 아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AN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했던 것들. 열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주면 8D 남는다. 그치? 요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한번 좀 간단하게 n번째 항을 구해 볼 건데 그 전에 이 an이라고 하는 식을 이 일반항을 조금 뭐 해볼 건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분석을. 자, 다시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인데 여기서 상수인 문자와 변수인 문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변수는 뭐밖에 없지? 이 식에서 변수인 거, 문자들 중에서 지금 문자가 a도 있고 n도 있고 d도 있는데 여기서 변수인 건 뭐지? d? d가 공차지. 그치? 자, 한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막 바뀌어. 첫 번째 항 공차가 2였는데 두 번째 항 공차가 3이야. 막 변수여서. 공차가 변수여서 있잖아. 공차가 1 됐다가 100 됐다가 1000 됐다가 이러면 그게 등차 수열이냐? 아니죠. 그럼 공차는 변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차는 상수여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변수겠니? 그렇지. n이 변수야. 왜냐? n에다가 1 넣어주면 뭐가 나와? 첫 번째 항. 2 넣어주면 두 번째 항. 3 넣어주면 세 번째 항. 뭐랑 같아? 함수에서 x의 역할이랑 똑같지. 우리가 x를 변수라 부르잖아. 그치? n도 역시 변수예요. 그 다음 상수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 뭐 있죠? a 그래 a1 첫 번째 항도 상수겠지. 야,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막 바뀌어. 어떨 땐 1이고 어떨 땐 2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니? 안 되지. 자, 그래서 A1과 D 이거 두 개는 상수고 여기 안에 있는 N은 뭐가 돼야 된다? 변수가 되는 변수. 우리가 fx 함수 1차 함수 할 때 생각해봐. 1차 함수면은 이렇게 되지. ax 플러스 b라고. 여기에서 x는 변수고 a하고 b는 뭐였다? 상수였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그치? 2차 함수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정리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fx 이렇게 썼다고. 뭐에 대해서 정리한다? x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항상 있잖아. 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수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보기가 편해.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건 x에 대한 2차 식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x에 대한 1차 식이구나. 그럼 얘는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an도 중요한 건 변수가 뭐냐 이거야. n이 변수다 이거지. n이.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얘를 뭐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n에 대해서. 자, 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d를 곱해주면 an은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인데 마이너스 d 플러스 a1도 어차피 뭘까? 상수일 거야. d도 상수고 a1도 상수니까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봤자 상수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수 알파라고 둔다면 최종적으로 an은 이런 꼴을 가지게 돼. dn 플러스 알파. x는 변수, d와 알파는 상수. 자, 그럼 이 등차수의 an과 1차 함수의 fx를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자고. 어때? 꼴이 같지? 상수 곱하기 변수 더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변수 더하기 상수. 그래서 봐봐.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1차 함수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울 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인 a는 뭐라고 배웠지? 특별히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가 특별한 이름이 있잖아. 중2 때 배운 건데 그렇지, 기울기지, 기울기. a가 기울기잖아. 그치? 그런데 n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인 d는 우린 여기서는 수열에선 특별히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기울기의 성질하고 공차의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 됐니? 자,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AN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공차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더라. 그리고 그 성질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성질하고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자, 그럼 왜 이게 똑같아지는지 한번 봐줄게. 어떻게 웨어에 뭐가 비슷해지는지 봐줄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올라가.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지. 좋아. 공차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만약에 AN이 이런 게 있어. 3n 플러스 1이야.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는 형태.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이죠. 맞는지 보자. 첫 번째 항은 4고, 두 번째 항은 7이고, 세 번째 항은 10이고, 네 번째 항은 13이고, 다섯 번째 항은 16이지. 어때? 얼마씩 더해가고 있지? 3씩 더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n 앞에 곱해져 있는 이 3이 뭐다? 공차가 맞다 이거야. 그런데 공차가 양수니까 어때요? 수열이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지지. 갈수록 값이 커져. 기울기가 양수일 때. 공차가 양수일 때 수열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그 다음 이번에는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지? 자, 이것도 1부터 해서 한 3개만 넣어볼게요.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가 되지? 자, 얼마씩 더해가는 수열이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그치? 마이너스 2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지?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맞다 이거야. 그런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어때? 값들이 갈수록 작아지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값이 갈수록 작아진다 이거야. 특징이 어때? 똑같죠? 단지 다른 건 정역이 다르다 이거죠. 1차 함수는 모든 실수. 하지만 수열은 자연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요놈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식을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거 등차 수열 아니네. 뭘 할 수 있다? 분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 A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어떤 애가 얘를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아요, 틀려요? 내 뭐 엄청 어려운 얘기를 했나? 자,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지? 1차식이라고 했었지? 얘는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실제로 넣어보자고. 모르겠으면 봐봐, 얘들아, 봐봐.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해서 있잖아.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모르겠으면 뭐 해보면 되겠어? 숫자를 대입해봐서 얘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난 첫 번째 항을 구해볼 거야. n에다가 1을 넣어주니까 첫 번째 항은 0이네. 자, 두 번째 항은 2를 넣어주니까 4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1. 그치? 세 번째 항은 9-6 플러스 1이니까 10에서 빼기 6을 하니까 얼마예요? 4지? 어때? 0에서 1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야 되고 1에서 4 되려면 플러스 3을 해야 돼.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수열은 맞아. 아까 전에 봤잖아. 수열은 이만큼. 그 안에 조그맣게 등차 수열, 조그맣게 등비 수열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해서 수열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n 앞에는 공차가 곱해져 있는 1차 함수의 모양이랑 똑같다 이거죠. 성연하겠니? 정확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수열 AN이 등차 수열일 때 됐지? 여기까지 표현법. 이거 전체가 수열이잖아. AN이 뭐예요? n번째 항.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세 번째 항이 10이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래. 이때 AN의 값을 구해보래요. AN의 값을 구해보래. 자, 다시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야. 하지 마. 야,
연필 들지 마. 내가 할 거야. 여기 봐. 봐봐. 아까 전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었지? 변수는 뭐밖에 없다? n밖에 없어요.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공차. 그치? 그래서 난 뭐 해볼 거다? 공차 구해볼 거야. 자, 세 번째 항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항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항과 항을 빼주면 등차수열의 항과 항과 빼주면 항과 항을 빼주면 뭐가 남는다? 공차만 남는다 이거야.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니까 몇 D가 남죠? 그렇지, 2D가 남지. 그 2D가 6인 거야. 그럼 공차가 얼마? 3이지. 그러면 반드시 이 AN, 이 수열은 3N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세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죠.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되지? 3을 넣어주면 되지? 3 넣었더니 9죠. 근데 10이 돼야 돼. 그럼 뒤에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요? 그렇죠. 1을 해주면 된다 이거 이렇게. 지금 이게 구하는 방법이 그거랑 똑같다.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때 1,3과 2,5를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지금 똑같은 거야. 세 번째 항이 1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10을 지난다는 소리와 똑같고 다섯 번째 항이 16이다. 이 말은 5,16을 지나는 것과 똑같아. 자,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해야 되지. 기울기. 그렇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지. 5에서 3을 빼주니까 2가 되고 16에서 10을 빼주니까 6이 돼서 약분해주니까 얼마 된다? 3. 공차 똑같이 3으로 나왔어. 맞지? 그 다음 기울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fx는 3x. 그치? 기울기가 3이니까. 그 다음 얘가 어딜 지난다? 1,3을 지난대. 아, 이거 아니지. 3,10을 지난대. 그럼 x에다 3 넣었을 때 y 값이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배운 게 아니라 중2 때부터 했었다고. 여기니? 그치. 중2 때부터 했던 거야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봐봐. fx, 그래 fx는 fx. an, an은 또 an.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가 되는 거야. fx에서 1참수 구하는 방법은 따로. an에서 등차수열에서 an에서 등차수열의 an을 구하는 방법 또 따로야.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뺀 이 행위가 뭐였냐면 1참수 구할 때 기울기 구하는 행위랑 똑같다 이거야 지금 이게. 하는 게. 성현아 뭐 말인지 알겠니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치?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항 공식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걸 안 써도 충분히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 AN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는 이미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등차 수열 일반항인 AN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야. 뭐냐면은 등차 중앙의 성질이란 게 있어. 자, 또 쓸게. 1, 3, 5, 7, 9, 11, 13, 15가 있는데 여기 봐봐. 1하고 15를 더하면은 16이지. 5하고 11을 더해도 16이고 7하고 9를 더해도 16이야. 그리고 3하고 13을 더해도 16이지. 어머나, 선생님은 마술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다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마술이 아니더라 이거죠. 뭐예요? 수학이죠. 소름 돋았어요 방금. 수학. 그래, 수학. 자, 1에서 3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15에서 13이 되려면 마이너스 공차를 한 번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D와 마이너스 D가 상쇄되기 때문에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성질이에요. 그럼 등차 중앙이 뭐냐? 등차 중앙은 이거야. 1, 3, 5가 있을 때 이 3이 1과 5에 대한 등차 중항이야. 등차 수열 중 가운데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1과 5의 등차 중항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과 7이 있으면
마이너스 1과 7에 대한 등차 중앙도 되고 마이너스 3과 9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 3과 9에 대한 등차 중앙도 될 수 있어요. 되니? 자, 그렇다 보니까 등차 중앙을 애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양옆에 거 더한 건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랑 같다. 가 아니다. 요렇게 더해서 두 배 한 거랑 똑같고 요렇게 더해서 두 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하고만 같은 게 아니라 얘하고 얘 더한 건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거랑 똑같고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건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아. 이게 다 뭐에 의해서?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간략하게 등차 중앙을 또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an 플러스 2 플러스 an은 2배의 an 플러스 1과 같다. 어때? 맞아? 자,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될 거지.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다 보니까 이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에 대한 뭐다? 등차 중앙에 위치해 있지? 그러니까 양옆에 거 두 개 더한 건 가운데 거 몇 배 한 거랑 같다? 두 배 한 거랑 같다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됐니까지? 자, 책에 따라서는 이 2를 나눠가지고 2분의라고도 표현을 해.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 보너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제 하나만 더. 책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자, 봐. 이번에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만 볼게. 마이너스 3에서 1 돼야 되고 1에서 5 돼야 되고 5에서 9가 돼야 돼.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도 따로 뽑아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수열이 되지? 등차 수열 돼. 이번엔 짝수 번째. 마이너스 1, 3, 7 어때요? 역시 등차 수열이 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있는 항들을 규칙적으로 뽑아내서 나열을 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이렇게 뽑아도 되고요. 이렇게 뽑아도 돼. 자, 마이너스 3, 3, 3에서 9, 플러스 6이겠지? 그러니까 얘도 등차 수열 된다고. 일정한 간격으로 등차 수열들을 뽑아내도 그 뽑혀져 나온 수들은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야. 왜? 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놈이 공차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텀이 2개 있으면 공차가 2배, 텀이 3개 있으면 공차가 3배. 이렇게 되는 거야. 선은 뭔지 알겠니? 자, 여기서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해야 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수열 AN과 수열 BN이 있는데 둘 다 등차 수열이래. 이때 수열 AN 플러스 BN과 수열 AN 마이너스 BN과 수열 AN 곱하기 BN과 수열 BN분의 AN 여기서 BN은 절대 0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 4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 4개의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것과 등차 수열이 될 수 없는 것 그리고 되지 않는다면 왜 못 되는지 된다면 왜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5분 뒤에 물어볼 거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총 4개에 대한 코멘트들을 한번 좀 달아보세요. 자, 방금 상윤이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1번과 2번이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대. 오, 그렇지. 잘 봐. 1차식,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더했어. n에 대한 1차식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an이 2n 플러스 1이고 b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럼 이때 an 플러스 bn은 뭐가 되냐면 2가 되지. 2는 n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n에 대한 1차식이 아니면 등차수열이 아닌데. 맞나? 2는 등차수열일까? n번장이 2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지. 얘는 이렇게 나간다고. 첫 번장도 2, 두 번장도 2, 세 번장도 2, 네 번장도 2, 다섯 번장도 2야. 계속 2야. 얘 등차수열일까? 왜 등차수열이야?
그렇죠. 0을 더해서 간다. 0을 더해서. 그냥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야. 그냥 사실 an 플러스 bn은 2가 아니라 0 곱하기 n 플러스 인 거지. 그러니까 n에다 1을 넣어줘도 2가 되고 2를 넣어줘도 2가 되고 3을 넣어줘도 2가 되고 4를 넣어줘도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서로 부호가 반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여서 더했을 때 사라지더라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an 플러스 bn이나 an 빼기 bn 둘 다 뭘 될 수 있다? 둘 다 등차 수열일 수 있다 이거야. 자, 이제 3번을 보자. 3번은 어때? 두 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1차식이 되는 게 아니라 2차식이 돼버리지? 그 다음 나눠줘 버리면 유리식이 돼버려. 분모의 n도 있고 분자 n도 있어. 그럼 당연히 얘들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 된다 이거야. 당연히. 좋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거는 조금 문제 풀이를 위한 기법 같은 건데,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또는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3개의 수 A, B, C가 있는데 이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등차 중앙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옆에 거 2개 더한 거는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같으니까 2B는 A 플러스 C와 같을 거야. 그 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공차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지. 그럼 봐봐. B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B를 중심으로 해서 이 C는 공차를 몇 번 더했을 거야? 한 번. 그러니까 이 C 대신에 공차를 이용해서 B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 여기 A는 B에서 공차를 몇 번 뺀 거지? 한 번 뺀 거야. 그러니까 이 A를 B 마이너스 D라고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세 개의 숫자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가운데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공차를 더한 거, 왼쪽은 공차를 하나 뺀 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뭐가 좋냐?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세수의 합이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무조건 그렇게 나와. 그러면은 얘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D가 다 사라져버리고 B만 남지. B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죠 말인지?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등차 중앙의 성질 그리고 세 개의 숫자가 직접 언급됐다면 A, B, C에서 뭐 가운데 있는 B를 기점으로 해서 B 플러스 D, B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이렇게 써. 가운데 있는 숫자 말고 양옆에 알파라고 한다면 빼기 D 여기는 알파 플러스 D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3D 그리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D가 되겠지. 자, D가 공차가 아니죠. 2D가 공차인 거야. 얘는 2D가 공차인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플러스 2D, 여기서 이렇게 되려고 해도 플러스 2D, 여기서 이렇게 되려고 해도 플러스 2D니까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을 이루지.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이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뭐가 돼? 4알파만 남아.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 때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편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돼.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기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자, AN은 항상 이런 꼴이라고 했지. 공차,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고 뒤에 이제 상수항이 있다.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언제 음수가 됩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언제 음수가 됩니까? 어떻게 구한다? 음수 언제? 뭘 이용해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거죠. 3n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언제 음수돼요? 잠시만. 이렇게 해야죠. 3n 플러스 10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자, 실수예요. 됐죠? 자, 마이너스 3n 넘겨주면은 3n은 크다. 10보다. 그럼 n은
3분의 10보다 크다가 되고 3분의 10은 약 3. 얼마 얼마지? 근데 n은 무슨 수? 자연수기 때문에 3. 얼마 얼마보다 큰 자연수 뭐 있죠? 4, 5, 6, 7, 8. 그러니까 네 번째 항부터 얘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그 다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이 일반항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가 언제 28이 되냐? 언제 28이란다. 마이너스 28. 맞아. 28. 아닌데 28 될 수 없는데. 마이너스 28. 아니다.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38. 안 되고. 마이너스 29. 언제 마이너스 29가 되냐? 언제 마이너스 29가 되냐? 그럼 이걸 언제 마이너스 29가 됩니까? 이게 써주면 되겠지. 자, 10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9가 마이너스 3인과 같아야 돼. 약분해주니까 얘는 13. 그러니까 13번째 항에서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지금 얘도 60이고 얘도 60이잖아. 그럼 이걸 좀 따로 써줄게. 이렇게 A2 더하기 A5 더하기 A12이 60이고 A3 더하기 A13이 또 60이지. 자, 아까 전에 우리 뭘 배웠냐면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더한 거는 두 배의 세 번째 항과 같지. 자,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봐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을 두 배 한 거랑 같지. 그치?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더한 거는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더한 거랑 같죠. 등차 중앙의 성질에서. 자, 5하고 8을 더하니까 13. 6하고 7을 더하니까 어때? 또 13이지. 아하. 항번호끼리 같으면 두 개 더한 것도 어떻더라? 같더라 이거야. 등차 수열은. 자, 이 외우는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공차를 일정하게 더해서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A3과 A13은 3과 13 더하면 16이지.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두 배의 A8과 같을 거야. 세 번째 항과 13번째 항 가운데 있는 항이 바로 여덟 번째 항이거든.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약분해버리면 여덟 번째 항이 30이죠. 자, 다음 두 번째 항과 11번째 항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13이지?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더한 거랑 같을 거야. 요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을 거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더한 거는 여섯 번째 항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이거 전체는 3배의 A6이 되고 그게 60이야. 맞지? 그럼 3으로 약분해버리면 여섯 번째 항이 20이 되죠. 자, 빼버리면 몇 D가 남지? 2D가 남죠? 여덟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빼면 2D가 10이 되지. 자, 15번째 항을 구하래. 자, 약분해버리면 D가 얼마야? 5죠? 자, 15번째 항은 8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7번. 그래서 5, 7, 35. 35랑 30도 더하니까 65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치? 네, 잘 풀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26과 78 안에 25개의 수를 넣었지? 자, 그럼 A1이 첫 번째 항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6이 첫 번째 항이죠? 그러면 78은 몇 번째 항? 그렇지. 26? 27번째 항이죠. 27번째 항. 그럼 78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27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몇 D가 남죠? 20? 그렇지. 6D가 남지. 78에서 26을 빼주면 이건 26을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104. 얘가 이제 104가 될 거야. 그럼 D의 값이 4겠죠. 그치? 그러면은 A1은 마이너스 26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니까 4를 더해줘서 얼마? 마이너스 2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일반항에 대한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그치?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 없고 처음 하고 얘 마지막이 몇 번째 항이냐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뺀 게 몇 D가 남는다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가 차례대로 있대. 이때 내수의 합이 20이래.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전처럼 알파 빼기 d, 알파 플러스 d, 알파 플러스 3d, 알파 마이너스 3d.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다 더해버리면 4알파. 그게 20이야. 그럼 약분해버리면 알파의 값이 5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72가 크대. 자, 가운데 두 수의 곱. 알파 빼기 d와 알파 플러스 d의 곱이야. 근데 알파의 값이 5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지. 요놈은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 자, 처음 수는 요놈이고 마지막 수는 요놈이지. 두 개를 곱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9d의 제곱. 자, 이것보다 72가 더 크대. 얘가 얘보다 72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 얼마? 72를 내주면 서로 같겠죠. 이제 여기까지. 자, 5의 제곱, 5의 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9d 제곱을 넘겨주면은 8d 제곱이 72가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해버리면은 9가 되죠. 여기서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자, 지금 공차가 2개 나왔다는 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열이 몇 개 있단 소리야? 응? 2개 있단 소리야. 공차가 2개니까. 그래서 2개 다 구해줘야 돼. 첫 번째, 공차가 3일 때. 공차가 3이면 5 빼기 9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빼기 3이니까 1. 그치? 그다음 5 플러스 3이니까 8. 어? 아, 1이 아니고 5 빼기 3이니까 야, 2가 되죠. 그 다음에 5 플러스 9니까 14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4, 2, 8, 14 이렇게 되거나 공차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거일 때는 14부터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8,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자, 그래서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가장 큰 수와 두 번째 큰 수 14와 8이죠. 여기도 14와 8이지? 두 개를 곱해 4, 8, 32. 8, 1은 8, 112.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숫자가 연달아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렇죠? 좀 기억을 해가지고 문제 풀 때 잘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